우리의 뇌는 생존 본능입니다. 즉, 사령탑이라는 뜻이고 살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합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혈관의 혈액으로 산소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혈액이 잘 흐른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고,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면 죽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소 때문입니다. 독소는 어떻게 생기느냐면 음식에서 생기고 화학으로 만든 약물에서 생기고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그리고 환경과 음식 첨가물에 의해서도 생깁니다. 뇌는 숨을 쉬기 위해서 생긴 독소를 배출하려 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는 숨깁니다. 체지방을 만들고 또 뼈 속에도 숨깁니다. 그리고 더 숨길 데가 없다고 판단하면 혈액에 숨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을 찾아가서 피 검사를 하게 됩니다. 피 검사를 하면 진단이 떨어지고 약이 처방됩니다. 나는 약이 싫다고 판단하면 건강보조식품을 선택합니다. 보조식품도 50%는 천연이지만 50%는 기관을 보존하기 위해 부영제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현대의학이라고 하고 증상치료라고 합니다. 분명 증상이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체지방과 뼈 속에 독소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것은 원인이 되는 독소를 몸 밖으로 완전히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독이라고 합니다. 저는 혈관, 혈액 속뿐만 아니라 체지방과 뼈 속에 있는 것까지 독소, 석회, 염증을 몸 밖으로 완전히 배출합니다. 이것을 배독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풀어보면 혈액의 원료는 무엇일까요? 혈액의 원료는 음식입니다. 음식이 각 장기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음식은 소화액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분해가 된 것은 영양분으로 내 몸 안에 흡수하게 됩니다. 이때 혈관의 혈액으로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에너지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꼭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사찌꺼기입니다. 즉,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독소라고 합니다. 이 독소만 없다면 우리는 에너지를 내면서 무병장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지요.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오는 독소의 종류. 소변, 땀, 대변, 눈곱, 눈물, 콧물, 귀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눈물, 콧물, 귀지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독소에서 빼기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은 호흡입니다. 호흡은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산소를 들이킵니다. 그러나 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은 많지만 빼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남는 것은 땀, 소변, 대변이 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빠지는 독소라면 우리는 이것을 잘 배출만 하면 무병장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시중에 잘 알려진 디톡스라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장 디톡스입니다. 장 디톡스와 연관되어 있는 찌꺼기는 대변입니다. 입을 통해서 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음식은 우리 몸 안에 흡수된 상태일까요?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흡수된 상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입을 통해서 음식이 식도라는 통로에 있을 뿐입니다. 음식이 위장의 위산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12지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내려와 여기서 또 잘게 부서져서 혈액으로 영양분으로 관문맥을 통해 간으로 혈액이 전달이 됩니다. 이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변은 혈액으로 흡수되지 못한 음식의 찌꺼기가 대변의 형태로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즉, 대변이라는 것은 혈액으로 흡수되지 못한 음식의 찌꺼기가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대변은 몸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음식의 찌꺼기인 것입니다. 결국 장 디톡스는 혈액의 찌꺼기가 아닌 음식의 찌꺼기를 몸 밖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땀, 소변,
대변 중에 대변은 음식의 찌꺼기이고 혈액의 찌꺼기는 두 가지라는 뜻입니다. 땀으로 빠지거나 소변으로 빠지거나 땀으로 15%, 소변으로 85%. 그럼 여기에서 시중에서 알고 있는 디톡스 방법 중에 간 디톡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 디톡스는 간문맥으로 들어온 혈액을 아미노산의 글루타치온이 나와서 혈액을 분석합니다. 독성이 있는지 아니면 독성이 없는지 분석해서 독성이 있는 것을 독성이 없는 무독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간이 하는 역할입니다. 즉, 간은 해독기관이지 배출기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간 역시 독성이 있는 것을 독성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하니 독소 찌꺼기 배출은 땀으로 15%, 소변으로 85%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신장 디톡스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작은 주먹만한 것이 양 옆구리 뒤에 붙어 있습니다. 하는 역할은 필터 기능으로 신장사구체라는 역과기를 통해서 하루에 150리터의 혈액을 매일 신장으로 보내서 99%로는 재유입해서 사용하고 그 중에 1%인 1리터 정도의 소변으로 몸 밖으로 혈액의 찌꺼기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땀으로 15% 혈액의 찌꺼기를 배출하고 소변으로 85% 찌꺼기를 배출했다면 비만도 질환자도 피곤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병원에는 혈액투석 환자가 넘쳐나고 신장을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지구상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필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요 주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범이 누구냐 하면 단백질 찌꺼기 요산이라는 것입니다. 요산이 시간 지나면 석회가 되고, 즉 돌이 되고, 시간 지나면 경화가 되고, 경변이 되고, 암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음식이 나를 만든다고 하는데, 음식이 경우에 따라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왜 그런가인 거죠? 즉, 우리 몸 세포의 구성은 단백질과 물입니다. 단백질은 주기별로 눈세포, 귀세포, 입세포별로 탈각하고 재생하기를 반복합니다. 이때 떨어져 나오는 것이 단백질 찌꺼기 요산이라는 것입니다. 요산이 신장 사구체에 쌓여서 필터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신장이 해야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 보는 소변 속에 혈액의 찌꺼기를 배출해야 하지만 실제는 맑은 물만 소변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매일 유입되는 99%의 재활용의 혈액 속에는 맑은 혈액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혈액의 찌꺼기도 함께 매일 재유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병원에 가도 신장을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소변을 못 보면 이뇨제를 주거나 그것도 안 되면 결국 혈액 투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을 녹여서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은 돌 외의 사포닌이 계면 활성 작용으로 돌을 녹여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돌 외의 지페노사이드가 때의 거품처럼 돌을 녹여서 몸 밖으로 배출하다 보니 99% 재유입되는 혈액이 맑은 혈액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